안녕하세요. 오늘은 AFX라고 하는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셈블리에 보면 이러한 구조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탭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AFX라고 하는데 기간제 라이선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모듈이 이제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연구 라이선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저 기억에 2천만 원이 넘는 그러한 모듈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기간제 연구 라이선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셈블리에서 구조물 메뉴가 활성화되고 거기서 작업을 해보면 철 구조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라이선스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빔이 20개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이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3차원상에 이제 보이는 게 그냥 스케치로 제가 커브를 몇 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프레임의 어떤 센터 또는 외곽 라인이 된다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레임 설계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여기서 이제 레이아웃을 만듭니다.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이건 어차피 뭐 오토캐드에서 가져오든 아니면 뭐 크리오에서 작도를 하든 이거는 3차원 커버인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다 2차원 커버고 스케치로만 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크리오를 좀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하더라도 충분히 이 부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빔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빔을 배치를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현관 같은 것들도 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프로파일도 되고, 이런 어떤 것든지 다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핸드레일 같이 그 밴딩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화 시킬 수가 있는데, 뭐 각각의 뭐 어떤 메이크라든지 회사에 맞게 그러한 카테고리와 형태, 사이즈들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결이 되었으면 빔과 빔을 연결을 해야 되냐, 그 연결되는 부위가 간섭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이제 조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인트를 만드는 부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현재 화면에 보시는 이 조인트는 약간 버전이 하위 버전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것은 이제 크리오 7.0인데 7.0은 좀 더 구분되어서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인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부가적으로 이거는 이제 필수는 아니고 여기에 커넥터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뭐 너트라든지 브라켓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 구조물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일에 이제 그 AFX 모듈을 사용하지 않으면 탑다운 설계를 해야 하거나 어떤 참조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AFX를 이용을 하시면 그런 문제를 바로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FX 안에 이제 IFX라고 하는 이러한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연구 버전의 경우에는 그때도 AFX를 구매하면 IFX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별도로 IFX만 구매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볼팅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2D CAD에서는 볼트를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쉽죠. 그냥 사실 평면 도상에서 원만 그려버리거나 원 센터 그리거나 뭐 아니면 정면에서 보았을 때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그리면 되지만, 3000 CAD에서는 이게 두 개의 플레이트와 또 어떤 그 스크류의 볼트나 스크류의 어떤 지름 이런 것들 또는 그 길이에 따른 어떤 그 표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번잡하죠. 잘못해서 탑다운 써버리면 두고두고 문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AFX 모듈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고, 현재 여기 보면 이제 그 이미지상에는 카탈로그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고, 뭐 스크류가 지금 뭐 ISO 4014의 5.6 그 강도다, 뭐 M1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KS 규격과는 좀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다 커스터마이제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엔드 플레이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여기다가 달 수가 있겠고요. 그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브레이싱에 구멍 뚫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고, 핸드레일 같은 거, 사다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마우스 몇 번의 그 클릭과,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핸드레일이면 거기에 주 파이프는 몇 A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그 간격은 얼마를 할 거냐, 그 정도만 선택을 해서 바로 이러한 핸드레일 같은 것들을 어셈블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을 만들어내는데, 도면이 일반 도면하고 다른 게 뭐냐면, 보험의 그 데스크립션 또는 스펙 같은 부분에 그 빔의 어떤 굉장히 세부적인 사양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데스크립션을 넣을 때 일반적인 크리오에서 도면을 만들 경우에는 그 3차원 데이터의 파일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특정한 값, 어떤 뭐 H빔을 사용했으면 H빔에 어떤 사이즈를 썼느냐, 그리고 그 길이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까지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그 이 철 구조물 특기를 만들어 나가면 이게 단위로 이제 용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을 하려고 하면 일일이 단순한 표현을 만들어서 우리가 표현을 하거나 뭐 서버 어셈블리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그 AFX 모듈 안에서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스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뭐 만들었는데, 그죠?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스퀘어 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설계 변경이 이렇게 발생했다거나, 또는 이게 뭐 종류가 바뀌어 버렸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가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지만,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오는 거를 빨리 하려고 하면 탑다운을 써야 되는 거죠. 참조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CRC라든지 추후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다음에 AFX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이 이렇게 가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새로 모델링 하는 게 낫죠. 그죠? 이걸 바꾼다는 것 자체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AFX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물에 오면 일단 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게 좋고요. 이 그냥 이름을 넣는 것이고, 그 이름에 어떤 속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로파일을 넣어보면 이런 형태로 카테고리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강철, 연강, 보쉬, 그다음에 미니텍 이런 데 가면 알루미늄 프로파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알루미늄 프로파일은 이게 이제 문제가 2D CAD에서는 이게 설계가 쉽죠. 왜냐하면 그냥 사각형 두 개만 딱 선 두 개만 그리면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되는 거지만, 이거를 크리오로 가져오는 순간, 3차원 CAD로 가져오는 순간 단면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스케치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데이터도 굉장히 커지고 퍼포먼스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프로파일은 크기가 바뀌지는 않고 그냥 길이만 바뀌는 건데, 이거는 얼마나 이게 표현을 전체를 다 디테일하게 할 거냐, 아니면 좀 러프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45에 45짜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쉽게 그냥 이런 라인만 선택을 하면, 그죠? 라인만 선택하면 바로 이렇게 각각의 부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작업을 했죠. 자, 이렇게 끝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사각 기둥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사각 기둥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 모델 트리에 보면 각각이 부품으로 만들어졌고, 특히나 크리오는 어셈블리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구조물의 데이터가 커진다 하더라도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을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이제 조인트를 할 겁니다. 조인트인데 기본 조인트와 이제 고급 조인트로 나뉘어지고요. 기본 조인트에 특히나 알루미늄 프로파일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현강에서 사용할 것 같고, 이걸 많이 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1과 2가 있는데 1이 먼저 선택하는 거고, 지금 2가 절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1번, 2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복을 하고 여기서도 1번, 2번, 자, 이렇게 반복을 하고 1번, 2번, 1번, 2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자, 근데 키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인 그 모델링의 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 그 경우는 참조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치수로서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참조가 발생을 하지 않고 그 관련된 내용을 AFX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브라켓을 한번 달아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커넥트 요소에 가서 보면 또 이것도 다 카테고리별로 나뉘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별도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아이템, 그 다음에 뭐 포시, 뭐 이런 것들 형태로 나와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이템에 가서 여기가 브라켓 커넥터에 가서 보니까 이건데 이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제가 보자, 아이템 요거는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커넥터들이 제공이 되고 있죠. 제공이 되고 있는데, 아이템, 뭐 여기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눌러보고 뭐 40에 40짜리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자, 해서 보면 이제 여기도 1번, 2번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1번, 2번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조립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치게, 어이구,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선택을 잘못했어요. 자, 다시. 자, 커넥트에 가서 얘를 자,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일에 좀 사이즈가 바뀐다, 뭐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겠는데 뭐 어떤 걸 대체할 거냐. 그래서 이거를 아예 다른 형태로 뭐 대체를 하겠다. 그래서 요거를 이거가 아니라 잠깐만 볼까요? 크기를 바꿔보죠. 크기를 바꾸고, 자, 크기는 좀 이따 바꾸고,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아까는 커넥트 했는데 장비 요소에 가보겠습니다. 장비 요소에 가서 여기도 뭐 와파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아직 내부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보시에 가보고, 그다음 여기 뭐 다양한 것들이 경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캐스트라든지 뭐 레벨 같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플레이트 엘리먼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한번 해보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띄울 거냐, 옵셋을 띄울 거냐, t 값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t 값을 제로로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네 군데 선택하고, 그죠? 뭐 ABC 형태 어디로 할 거냐. 그래서 A 형태로 하겠다. 그죠? A 형태로. 그래서 왼쪽이 어디냐? 왼쪽 여기. 오른쪽 어딘데? 오른쪽은 여기. 바닥은 여기. 위쪽은 여기. 부착은 여기.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해보면 이런 새로운 부품이 하나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언제든지 또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옵셋 값이 얼마나 할 건데? 옵셋. 그래서 옵셋 값은 한 5mm씩 띄우자, 이거.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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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m. 자, 이렇게 했고, 미리 눌러보면, 이만큼씩 다시 또, 아유,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자, 마이너스 5mm, 마이너스 5mm.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해보면, 이런 형태로 부품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작업을 다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쉽게 작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 이거를 이 상태로 하는데 이제는 현강을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이터를 좀 열고요. 제가 저장을 안 했네. 저장을 안 했으니 네, 빨리 만들겠습니다.
잠깐만. 자, 스케치인데 펭귄을 만들 거고, 프론트에서 여기를 잡고 들어왔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도 하나 더. 이게 대칭인가? 제가 대칭으로 했을까요? 대칭이 아니네요. 대칭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 500 다시 그리려고 하니 귀찮으니까 1000.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대칭이 참 이게 대칭목사. 자, 세이브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구조물을 해보겠는데, 자, 다시 아까처럼 똑같이 프로파일에 가봅니다. 프로파일에 가보는데, 마지막 했던 게 기억을 하고 있죠. 미니텍에 있는 알루미늄 프로파일인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KS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어요. 사각 튜브에 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형태, 그죠? 이런 형태가 있고, 또는 뭐 파이퍼는 몇 A짜리냐 이런 거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H빔, 뭐 앵글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여기서 잔넬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75에 44를 해서 작업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번 딱 선택을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됐잖아요. 잔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걸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지만 여기서 보면 90도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립 조건을 알아야 된다거나 뭐 메이트니 얼라인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작업했고, 여기도 했는데 한 방에 돌렸으면 좋겠으니까 180도 하겠고요. 그 다음 여기도 180도 하겠고, 여기도 180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조인트를 해야 되는데, 조인트는 아까와는 다르게 이런 조인트를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조인트를 해서 뭐 여기와 여기 했고요. 오케이. 여기와 여기. 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것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프로파일과는 다르게 형광의 경우는 여기 그 형광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 주석을 꺼버리면 이제 숨길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위쪽에도 프로파일에서 이렇게 했고, 180도 이것도 뭐 180도 돌아야 되겠죠. 자, 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똑같이 조인트를 한번 해볼게요. 조인트를 하는데 여기랑 여기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간섭이 생기잖아요.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인트는 뭐냐면 요런 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이니까 1번이 잘리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오케이. 그럼 여기도 1번 2번 1번 2번 여기도 잘라야지. 1번 2번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금 이게 얼마나 떨어졌냐면 얘가 17.5만큼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작업을 좀 이동을 시키겠는데, 이거를 17.5만큼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요. 얘도 17.5만큼 이동을 시키고, 야,
이건 아까 제가 덜 작업을 했었나 보네요. 17 잠깐만 17.5 예, 17.5감 작업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이너스인가? 예,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했고, 여기 지금 제가 조인트를 덜 했으니까 여기는 이 방법으로 1번, 2번 해서 잘라내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다 끝난 것이죠. 다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 같은 부분들은 잠깐 숨겨 보겠습니다. 숨겨 놓고, 여기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커넥트 요소에 가서 보면 뭐 9.0mm에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예, 이런 게 여기서도 사용을 다 종류가 맞다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표준. 그래서 만일에 뭐 여기에서 보았을 때 이런 게 있는데, 직삼각, 코너, 삼각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1번, 2번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위다가 자동으로, 물론 세로 높이 같은 부분도 정할 수 있지만 정하지 않고서도 치수도 다 바꿀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만일에 아까는 디폴트로 했는데 L 값이 얼마냐, L 값을 하나만 바꿔보자고요. 200을 하겠다. 예,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로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뭐 워낙이 지금 쉬우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군데 다 했고요. 금방 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강도에서 보강을 위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되었고, 자, 이렇게 작업이 다 되었죠. 다 되었고요. 순식간에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에 보면 용접물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다 용접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따로따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웰딩이 1번이다. 1번인데 거기를 뭐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이거는 요렇게 만들어 가겠고, 여기에다가 여기에 그 리브만 들어간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용접물 그룹이 생기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은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하는 것 자체가 크리오의 메뉴를 사용을 거의 하지 않죠. 전통적인 어떤 그 표준 메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오에 좀 덜 익숙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용접, 그러니까 철 구조물 작업을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가서 보면 이제 이게 단순한 표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웰딩이다. 그러니까 웰딩 WD1에 포함된 것들만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용접물이 아닌 것만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전체를 다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장비 요소에 가보면 아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도면을 만들겠는데, 저희 회사의 기본 템플릿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기본 템플릿을 쓰면은 조금 맞지는 않는데 그냥 쓰겠고요. 이렇게 당연히 빔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뭐 일반 아이소메트릭한 뷰만 하나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표준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게 30분일이니까
영역 15, 네, 이 정도 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매트리얼 같은 뭐 이게 조금 연결이 덜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유. 그래서 여기 값을 좀 넣어 보겠는데 이게 아니라 원래는 매트리얼 하는 게 좋은데 뭐 이런 형태로 좀 지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스틸이랑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웰딩 WG 언더바 WD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벌크 아이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빔 이름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리마크를 넣겠는데, 이게 리마크를 이걸 말고 데지그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매개 문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형태로 길이가 다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뭐 C 채널이라고 했지만 이거 이름 뭐 바꿀 수도 있을 거고, 설계가 바뀌면 바꿔볼까요? 여기서 이걸 열어가지고 스케치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좀 수정하겠는데, 요거 한 1000 하고 이놈은 2500 요렇게 했고, 예. 이 치수를 바꾸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복사 이동한 거 요거 2500. 자, 업데이트 하는 게 다 바뀌었죠. 그냥 간단히 그 상태에서 도면 쪽 가보면, 지금 바로 업데이트 되어 있죠. 그죠? 네. 이 부분은 세로 치수라 높이 치수와 가로 치수는 다 바뀌어져 있는 거고, 이런 형태로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이제 다 닫아버리고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알루미늄 프로파일에서 설명을 조금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알루미늄 프로파일에 작업을 하는 걸 보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프로파일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미니택을 해서 이걸 했다, 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요거 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본 조인트를 하겠는데 뭐 요렇게 해서 요거랑 요거 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브라켓을 달아 보겠습니다. 뭐 아까 뭐 제가 이걸 달았잖아요. 그래서 40짜리 해서 뭐 이런 걸 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알루미늄 프로파일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설계를 하실 때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이런 형태로 이게 좀 더 이제 마지막 이제 파이널 작업이 다 끝났다라고 한다면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알루미늄 프로파일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때는 여기에서 오면 단순화 표현이라고 하는 이 단순화 표현하고 달라요. 그래서 AFX에서 제공하는 단순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선택한 것만 할 수도 있고, 자, 선택한 것만 지금은 가장 러프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중간으로 하겠다, 중간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죠. 가장 디테일하겠다, 요렇게 라운드 돌아가고 막 이렇게 되죠.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전체를 가장 계략적인 형태로, 그 다음에 중간 형태로, 그 다음에 가장 디테일한 형태로, 이런 형태로 바꾸어 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파일 어디 갔을까요? 예, 프로파일에 보면 여기 현강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뭐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오늘은 약간 다 설명드리기 조금 애매해서, 다음번에는 여기 보면 IFX라고 하는 이 스크류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세팅한 부분,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